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분양 대행을 하고 있고, 또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행하려는 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사업 구도하고 이렇게 시장 분석, 분양가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짜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일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그 사업을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판매하는 사업 시행자의 입장도 굉장히 잘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어디에다가 마진을 넣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하는 부분을 정말 딱 이렇게 보면 잘 압니다.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물에 만약에 그 전체적인 분양가가 짜져 있는 것만 봐도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구도를 어떻게 잡았다는 것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핵심은 아니고, 여태까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그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던 현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을 거꾸로 건물을 이렇게 유추를 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지식산업센터에는요, 지식산업센터가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요, 이 100 중에서 그 지식산업센터 시설하고 근생시설이 7대3이라고 했습니다. 지원시설 비율이 7대3.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7이고 이제 지원시설이 3인데 매출 비율로 한번 봐볼게요. 지식산업센터하고 이 지원시설하고 전체 매출,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돈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가 이 매출도 비슷하게 가요. 7대3이나 한 6대4 정도로 갑니다. 지식산업센터가 7, 안 그러면 지원시설이 3, 이 정도로 매출 비율도 보입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가장 큰 돈을 벌었던 현장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지원시설의 비율이 거의 한 5대5까지 같이 갔는데 사업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사업 수익을 많이 본 이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 상가 자체가 다른 일반 상가들하고 굉장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득을 보고 크게 이렇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정동입니다. 문정지구입니다. 문정지구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할 때 위례 신도시가 함께 같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위례 신도시의 상업지구의 상가들이 4천만원, 5천만원을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가의 가격이 뭐 4천만원, 5천만원이라는 개념이 그냥 보편적인 개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위례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있는 느낌이었고 역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 짤까요? 당연히 4천만, 5천만 원으로 짜는 거죠. 지식산업센터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의 분양가를 보인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지구가 지식산업센터의 이 상가의 가격을 4천만 원, 5천만 원대까지 올려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위례 신도시에서 움직이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자체로 건물도 크다라는 모습, 이런 어필을 낼 수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분양이 다 끝났어요. 사업 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올렸던 곳이 이 문정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슷한 유래라고, 사례라고, 거의 대부분 이런 사례였습니다. 주변의 후광을 봐서 지식산업센터가 덤으로 묻어가는 사례,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이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했을 때 돈을 많이 번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이 마곡입니다. 마곡이 처음에는 이렇게 상가 가격이 높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낙찰가가 올라가면서 5천만원, 6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개발하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상가의 상가 가격을 덩달아서 같이 올릴 수가 있었어요. 사업 수지 면에서 굉장히 개선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형태가 마곡 주변에 이 강서구 쪽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어디였을까요? 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광명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됐습니다. 그 주변이 또 그렇게 굉장히 바람이 불었고 고분양가의 상가들이 분양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식산업센터도 자연스럽게 상가가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 상가, 근생 부분, 지원시설 부분을 어떻게 털어내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지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부지를 그렇게 그 상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서도 좋은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규 택지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업지구에서 상가를 너무 비싸게 팔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받쳐지기 때문에 사업 수지가 나오고 그래서 고분양가에도 이렇게 분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부지를 그래서 더 노리고,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이런 상가를 어필할 수 있는, 상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걸 어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규모의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규모의 전쟁으로.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럴수록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상가, 지식산업센터에서 상가에서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상가 가격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고 주변 시세가 뻔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건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교 잣대가 정확해 버립니다. 나 혼자만 상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는 평당 3천만 원 이상의 상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상가 가격이 정말 오랫동안 보합세였던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의외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고전해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실은 사업의 분양가를 어디서 넣고 어디다 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사업이 어디에 중점을 뒀고 어디서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 지식산업센터도요, 맥락이 사실은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그 문정지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최고가로 가고 있고 성수동도 최고가로 가고 있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착시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느낌을 사실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 이런 자리를 선택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일전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사업을 시행을 하면 어디 가서 시행하겠냐 하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하남 미사 쪽을 나쁘지 않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금은 분양가를 반영해서 좀 더 받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보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그러면 지금 박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의 지식산업센터인가, 저기는 뭐 이렇게 객관적인 잣대로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된 곳인가, 아니면 조금은 과하게 책정된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착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하려고 했던 핵심하고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조금 헤맸습니다. 뭐 이해해 주십시오. 뭐 제 영상이 뭐 무편집으로 가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머리가 다 정리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약간 좀 빗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뭐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또 내일부터 연휴죠. 또 그러니까 또 많이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모레 글피까지 계속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뵙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또 소식 전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